최근 지지부진하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모처럼 어제 날아올랐죠. 많이 올라서 오늘은 좀 한 차례 쉬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 플랫폼 산업의 규제 리스크가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은 것인지 올라도 좀 찝찝한 구석이 있는 것인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결정적 투자는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신정부에서 이 규제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대표님은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네,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40% 넘게 빠졌고요. 카카오도 70% 넘게 빠졌는데 그 주가 빠진 거에는 물론 외국인의 기관이 엄청나게 1조 넘게 한 달 동안 파는 이유도 있지만 역시 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고요. 그 플랫폼 규제 관련돼서는 이제 계속 그 공약 때랑 그 TV 토론 때 플랫폼 사업을 이 하나의 혁신으로 규정하고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약 관련돼서도 상생력 지역 유통 발전 기금을 통해서 제도를 추진해가지고 플랫폼을 더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하겠다. 그리고 플랫폼의 내부 자율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를 유도해서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기업 성향에 나온 점으로 봤을 때 어제 실제 주가가 말해줬듯이 네이버, 카카오 8% 넘게 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산업 입장에서는 이제 바뀌는 정부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새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약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요. 예, 플랫폼의 혁신의 하나로 규제하면서 이제 사회 전체 발전의 그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상생형 지역 유통 발전 기금을 도입을 추진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야 된다고 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이 인터넷 산업 자체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관련 산업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 육성을 끊임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의 수혜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에 그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국회에 이제 약간 그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AI와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메타버스 그리고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산업을 전반적으로 플랫폼과 연계해서 육성하겠다. 그렇게 사업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현이 되는지 저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살 때가 되지 않았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치 돈 생기면 삼성전자 사야 된다는 것처럼 이제는 카카오와 네이버도 그 선상에서 이제 좀 사도 되지 않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꼭 이런 정부의 규제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의 어떤 신뢰를 저버리게 했던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어떻습니까? 올해는 카카오의 실적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뢰가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으로는 매출은 한 8조 원대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의 기준으로는 30% 넘게 작년 대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추정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4% 증가, 약 9,200억에서 많게는 한 9,700억까지. 그리고 이익률로 치면 한 8% 정도 수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역시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시작된 그 주가 조정이 좀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삼각주인 커머스 광고와 핀테크 성장 효과가 여전히 견고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기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SM하고의 그 컨텐츠 관련된 사업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까지 신성장 동력까지 감안했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실적은 20% 넘게 성장이 나고 연간으로는 매출액은 30%, 영업이익은 50%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년 대비 실적은 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잘 언급을 해주셨듯이 카카오, SM의 새 주인은 카카오다.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가 임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카카오의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SM CNC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SM 인수의 소식이 카카오의 주가에는 그리고 앞으로 회사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바로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SM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 원래 그 엔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규로 유입될 경우 지금 SM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 넘게 나오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카카오가 지금 저희 방송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폭을 조금씩 장중에 키우고 있습니다. 예. 네, 잠시만 빨리. 네.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대표님. 자, 오늘 1.5% 오르면서 10만 1,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M의 새 주인은 카카오다 이러면서 이제 하이브와 이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SM이 이제 연간 매출이 한 8,500에서 이익을 한 1,000억대인데 그게 지분율 20%만 반영해도 200억이 순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엔터 부분에서 이익의 증가 효과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엔터하고의 좀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카카오가 이제 SM을 인수한다, SM의 새 주인은 카카오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주가에 미친 영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 얘기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네이버로 넘어갈까요? 네. 앞서 이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맞습니다. 네.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본업에 대한 성장성은 뭐 여전히 견고하다고 봤을 때 결국 주가를 부양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이제 주가 부양과 관련된 이제 카카오 내부적인 정책인데요. 역시 주주 환원책을 굉장히 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3년간 별도 잉여 현금 흐름의 15에서 30%를 다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3년간 무조건 최소 배당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성장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추가 배당 실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만큼 주주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아주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남궁은 이제 신임 내정자 대표가 주가 15만 원까지 올리겠다 그 부분 얘기한 점에서 지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주주 환원책이 잘 지켜지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으로 들어오는지 그게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벌써 어제 이제 네. 처음으로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거든요. 카카오가 예. 1위, 이제 네이버가 2위를 기록했는데 이 연속성은 아마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70%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가격이 싼 만큼 좋은 모멘텀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 본업에 대한 성장성이 이 친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규제 완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성장주는 좀 더 앞으로 다시 한번 이 흐름이 도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사실은 12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네. 올라가려면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더 올라가야 이제 수익권에 들어가시는데. 지금 이제 1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20% 예. 여기서 20%더 올라야 됩니다, 사실. 20% 성장 더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카카오 전략까지 마무리 짓고 그럼 네이버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할 만 하겠습니까? 지주사 성격이 이제 강해졌는데 카카오에 대한 투자 전략 정리해보고 네이버로 가시죠. 네. 네이버랑 카카오랑 비교하면 네이버가 더 훨씬 투자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네이버는 해외 매출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익률이나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네이버가 주가에 덜 반영이 돼 있다. 카카오는 매출과 이익의 성장성이 많은 부분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고 싼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이 비교하는 PER로만 비교해봐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한 60배 가까이 되거든요. 네이버는 31배니까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 정도로 네이버가 훨씬 가격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카카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이 굳이 팔 필요는 없겠지만 네이버 카카오를 고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네이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방송 중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네이버의 매력이 더 있다라고 보시는 네이버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네.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네이버 쇼핑에 대한 어떤 강점 살아 있겠습니까? 네, 일단 굵직굵직한 숫자들을 보시면 좋은데요. 네.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이 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작년보다 둔화된 이유는 비용인데요. 역시 마케팅하고 인건비에서 많은 비용 증가가 있었지만 비용 증가를 상쇄할 만큼 시장 점유율을 여전히 20%대 가까이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고 이커머스에서 매출액 성장은 30% 넘게 나올 전망입니다. 역시 매출액 관련돼서는 시장 대비를 초과하는 역시 거래액인데요. 거래액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전체 2등이 아마 쿠팡이고요. 쿠팡이 한 12% 차지를 하고 있고 네이버가 약 20% 가까이 점유율을 차지한 19.8% 점유율을 차지해서 거래액 기준으로 인터넷 이 쇼핑 거래액이 한 200조인데 거기서 한 44조를 네이버가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견고한 그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가 최근에 이 쇼핑 라이브하고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 그 브랜드 스토어랑 신규 협업해가지고 신규 판매 채널 효과가 꾸준히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 브랜드 스토어가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 기준으로 모르겠습니다. 600만 개를 600만 예상했는데 개요? 7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1000만 개 넘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700만 개 정도 된다고. 와, 그 대표 이 플랫폼 회사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예를 어느 들면 정도 회사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뭐 비슷한 아마- 회사와 비교를 해본다면 아마존에 비하면 이게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아닐까요? 근데 그 이 정도. 700만이라는 숫자가 감이 전혀 안 오는 숫자여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고 압도적이다. 있습니다. 네, 압도적 예. 점유율로 아까 20% 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굳건하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이 시장의 경쟁이 심화돼도 네. 네, 독보적인 1등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또 네이버의 주가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적 부분 중에 하나가 네이버 웹툰과 맞습니다. 또 제페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특히 해외 시장에서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의 업체들을 인수해서 M&A 효과를 상당히 누리고 있는데요. 북미에 있는 업체들을 뭐 와페들 인수한다든지 그다음에 네. 유럽에 있는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그 웹툰 같은 경우도 매출액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성장이 55% 넘는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월간 거래액이 한 1,000억 넘게 나오니까 이제 연간으로 치면 조 단위의 거래액을 예상을 하고 있고 제페토 같은 경우도 전체 그 해외 이용 활성자 수가 9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해외가 견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 이용자 수 3억 중에 95%가 해외니까 해외 쪽에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익률이 견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페토 같은 경우는 활성 이용자 수는 55% 월간으로 계속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을 그렇게 예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혹시 저희가 지금 언급한 거 이외에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 가운데에서 빠진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이 그 큰 숫자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이버 본업 사업이 26조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다음에 일본의 이커머스가 한 3조.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한 6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 각종 그 똘똘한 스타트업, 핀테크업을 인수해가지고요. 그런 투자 회사들하고 협업 효과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웹툰이 한 7조인데 웹툰에 그 일본의 제트홀딩스가 한 11조 됩니다. 그래서 라인과 협업 연관된 효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이낸셜 효과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에서 매출이 한 4천억 나오고 있거든요. 클라우드가 이제 국내에서는 2위까지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클라우드 쪽 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으로는 네이버 파이낸셜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리고 그 일본의 제트홀딩스 요 세 가지의 그 협업 효과를 좀 기대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보면 호재가 만발한데 네.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어요. 네, 좀 워낙 무겁습니다 네이버가. 네, 네이버가 워낙 무겁긴 한데 네이버도 이제 좀 그 반등의 좀 타이밍을 노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처음으로 동시 최근 한 달 동안 한 번도 이제 동시 순매수가 된 적이 없는데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1조 넘게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팔 물량도 이제 남아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수급적인 그 환원 효과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밑꼬리가 달면서 낙폭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32만 8,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이버는 지금 딱 또 굉장히 매물벽이 두꺼운 딱 그 자리예요. 네, 이걸 잘 소화하고 올라가야 할 텐데
어떨까요? 얼마까지 추가 상승이 그렇다면 가능할 것인지 너무나 오랜 기다림을 주는 종목은 아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이익은 50%, 매출은 30% 성장이 나오고 네이버 같은 경우 연간으로 매출이 20%, 영업이익 같은 경우 네이버도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20% 넘게 성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매출과 이익의 성장 폭에 대해서 이 주가에 지금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30% 초반대, 30만 원 초반대인데 32만 원 정도 대인데 아까 고점 대비 40% 넘게 빠졌고 실적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만 붙어준다면 지금 가격대는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0만 원 초반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지 무난하게. 않을까. 예. 무난하게. 그렇게. 카카오 대비해서는 무겁긴 하지만 예. 좀 더 안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기관의 수급은 좀 더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친정부 정책과 연관돼서도 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난하게 40만 원까지. 네. 야, 진짜 그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지훈 대표님 첫날이셨는데 네. 안방처럼 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